자,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새로운 모듈을 만들 거고요. 뷰바인딩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빌드 그래들 파일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파일을 복사해서 쓸 거고요. 아무래도 이번 실습은 레이아웃 XML 파일을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XML 파일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몇 개 코드에서 좀 건드려줘야 될 부분을 메인 액티비티 쪽에서 좀 작성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실습을 위한 모듈을 먼저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파일, new 모듈. 자, 모듈명 저는 ch12 언더바 머티리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만들게요. next, finish. 자, 모듈이 만들어졌고요. 빌드 그래들 파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명에 해당되는 빌드 그래들 파일을 열고요. 뷰 바인딩 기법 설정할게요.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싱크 나우 링크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어 있는 파일을 복사해서 쓸 겁니다. 많은 부분이 좀 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교재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실습을 통해서 진행했던 부분은 그냥 복사해서 적용하려고요. 그래서 RES 밑에 보면은 이미지, 레이아웃, 메뉴, 그 다음에 밸류즈 밑에 있는 리소스를 복사해서 쓸 건데요. 좀 양이 많네요. 그래서 전체 폴더를 4개를 좀 복사해서 RES 밑에다가, 그러니까 RES에다가 붙여놓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전체를 그냥 RES에 붙여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코드 쪽. 그래서 코틀린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 안쪽에 있는 KT 파일 전체를 복사해서 소스 영역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한 내용은 11장 실습에서 작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장 실습에서 작성했던 부분에다가 12장 내용을 좀 가미시켜서 11장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화면을 구성하겠다라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진행이 됐으면 레이아웃 XML 파일을 좀 수정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에 activity underbar main.xml 파일이 되겠습니다. 코드에서 작업하죠. 저희가 이번 장에서 하고자 하는 실습 자체가 11장에서 완성되어 있는 어떤 이제 앱 어플리케이션의 화면에다가 거기에 코디네이터 레이아웃 혹은 앱바 레이아웃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미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레이아웃 XML 파일 구성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물론 뭐 코드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어쨌든 화면 전체를 원하는 대로 잡자라고 하면 레이아웃 XML 파일 구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드로어 레이아웃을 쓸 거고요. 드로어 레이아웃을 쓴다라고 하면은 레이아웃 XML 파일의 루트 태그가 드로어 레이아웃으로 선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부터 할게요. 전체를 드로어 레이아웃으로 선언을 했고요. ID 값 등록하죠. 자, 11장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드로어 레이아웃 밑에 들어가는 하위 태그들이 2개고요. 순서상으로 첫 번째 들어가는 태그가 원래 처음 썼던 화면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거를 앱바 레이아웃을 쓸 건데 이 앱바 레이아웃과 이제 뷰 페이저를 쓸 건데 전체적으로 같이 스크롤 되게끔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2개를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으로 좀 감싸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을 먼저 선언하겠습니다. ID 값 등록할 거고요.
예, 코디네이터 레이아웃 자체는 UI를 가지고 있는 레이아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자신들의 하위에 있는 뷰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 이거를 지원해주기 위한 거죠. 어쨌든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으로 감쌌어요. 예, 그런 다음에 화면의 상단 부분을 툴바에 의해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상단 부분을 조금 더 다양하기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레이아웃이 앱바 레이아웃이죠. 그래서 앱바 레이아웃을 추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디 값 추가할게요. 자, 툴바를 포함한 화면의 상단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만 좀 더 크게 나오게끔 예, 이렇게 지정한 거죠. 예, 그러면 이 앱바 영역을 어떻게 꾸밀 거냐라는 건데요. 뭐 툴바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미지 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이 앱바 레이아웃 자체가 차지하는 영역이 크면은 지금 242dp 정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앱바 레이아웃 자체는 좀 이쁘고 크게 나오지만 아무래도 이제 본문 나오는 부분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본문 나오는 부분이 스크롤 됐을 때 앱바 레이아웃 부분이 같이 스크롤 되게끔. 그러면 어떤 식의 정책에 의해서 같이 스크롤 되게끔 만들 거냐. 예, 이거를 정의하는 예, 레이아웃이 있죠. 그래서 그 레이아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바가 접힐 때 어떻게 접힐 거냐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거고요. 속성으로 좀 몇 가지를 주셔야죠. 자, 이렇게 지정한 거는, 앱바가 접히다가 어느 정도 접히면은 더 이상 뭔가 거기에 나오는 이미지나 이런 컨텐츠가 나오기가 힘들다. 아무래도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컬러 값으로 전체 앱바의 백그라운드가 칠해지는 뭐 이런 설정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앱바 쪽에다가 좀 큰 글씨에 타이틀 문자를 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설정 해볼게요. 예, 그래서 타이틀이 나오는 위치를 좀 지정하기 위한 거가 되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접힐 거냐. 예, 그 속성. 예, 접히기는 접힐 거냐. 만약에 접힌다면 어떻게 접힐 거냐. 예, 이 속성이죠. 이 속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접혀라. 예, 스크롤. 그리고 오화죠, 오화. 예, 오화죠. 예, 여기에다가 접히기는 접히는데 끝까지 접혀서 완전히 다 사라질 거냐. 예, 아니면은 한 줄 정도. 그러니까 툴바는 아무래도 유저 이벤트에 예, 명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접히지 않게 할 거냐. 뭐 이런 설정들을 해주게 됩니다. 이 속성으로. 예, 그리고 타이틀 문자를 쓰죠. 뭐 저희는 이제 뭐 이 정도의 아주 간단한 문자를 썼는데 좀 뭐 화면만 잡는 실습이다 보니까 예, 좀 의미 있는 어떤 그 문자를 출력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겠죠. 자, 전체적으로 보세요. 앱바를 준비했습니다. 앱바가 어떻게 접힐 거냐를 명시했어요. 그러면 앱바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는 겁니다. 물론 뭐 툴바 하나만 가지고 구성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좀 의미 있는 이미지 데이터,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뿌려야 되는 대표 이미지 같은 게 있다. 예, 그러면 그 대표 이미지를 그냥 앱바 쪽에서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앱바 쪽에서 툴바 이외에 어떤 이미지 뷰 가지고 화면을 구성할 수도 있죠. 이미지 뷰 준비해 볼게요. 예, 아이디 값 줄 거고요. 예, 그리고 이미지 뷰와 관련된 몇 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바 영역에 우리가 준비해 놓은 이미지를 뿌리겠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앱바 영역이 접히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스크롤 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앱바가 스크롤 될 때 이 이미지 뷰가 스크롤 될 거냐 안 될 거냐 라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준 거는 이제 같이 스크롤 되라 라고 설정한 거가 되겠고요. 자, 앱바를 꾸밀 때 이미지 뷰 이외에 메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가장 중요하죠. 앱바 내에서 툴바를 준비합니다. 예, 아이디 값죠. 예, 이 부분도 어쨌든 앱바에 포함되는 거니까 앱바가 스크롤 될 때 얘도 같이 스크롤 돼야 되냐라는 겁니다. 예, 그 설정이 이미지 뷰와 동일한데요. 예, 설정을 같이 스크롤 되게 만들 거냐 아니냐라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하기 나름이죠. 예, 그런데 이미지 뷰는 같이 스크롤돼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툴바 자체는 유저 이벤트 처리하기 위한 메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툴바가 사라지는 건 조금 애매하다. 뭐 이런 의사결정을 만약에 내렸다라고 하면 예, 툴바는 고정되게끔 핀 예,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저희가 탭 레이아웃에 의해서 탭 버튼을 제공할 건데요. 이 탭 버튼이, 그러니까 탭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본문이 아니라 버튼 자체가 앱바에 포함돼야 되냐, 앱바 밖에 있어야 되냐. 이것도 의사결정 내리기 나름입니다.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버튼 자체가 컨텐츠는 아니지 않냐. 예, 라고 보면은 이제 앱바에 추가시키는 게 맞고요. 버튼을 컨텐츠의 일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앱바 밖에다가 추가시키는 게 맞죠. 예, 저는 그냥 버튼이니까 그냥 앱바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예, 탭 버튼을 만들기 위한 탭 레이아웃을 앱바 영역 안에다 담죠. 예, 탭 레이아웃이죠. 예, 아이디 값 달죠. 예, 그리고 부가 설정을 좀 몇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 버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게 탭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이제 UI적인 거고요. 탭 버튼의 문자 자체가 흰색으로 나와라. 백그라운드는 뭐 투명하게 처리하겠다. 뭐 위치 정도 되겠고요. 예, 중요한 거.
뭐 요가 이제 아무래도 앱바 내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앱바가 스크롤 될 때 같이 스크롤 되냐라는 설정이고요. 우리가 탭 버튼을 만들 때 탭 레이아웃으로 쓰는 이유는 이 탭 레이아웃에 의해서 탭 버튼의 화면을 다양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으로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스크롤 되게 할 거냐 얼라인을 줄 수 있냐 그게 이제 탭 모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탭 모드를 지정해서 저는 그냥 스크롤 되게끔 그래서 탭 버튼이 좀 많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탭 버튼이 나열되고 스크롤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자라고 하면은요,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으로 감싸 있고요. 루트는 드로어 레이아웃이에요. 예, 그러면은 드로어 레이아웃의 이 코디네이터 레이아웃 부분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좀 화면에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을 쓰는 주된 이유가 뭔가 상호작용이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앱바 부분과 그 다음에 화면에 나오는 뷰 페이저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예, 그렇다면 앱바는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에 뷰 페이저를 준비해 주면 되죠. 예, 뷰 페이저 2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뷰 페이저를 등록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전체가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이고 이 뷰 페이저 부분에서 유저 스크롤이 발생했을 때 유저 스크롤은 뷰 페이저에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그 스크롤 정보가 이 앱바 쪽에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역할자가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인 건 맞아요. 예, 그러면 이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으로 감싸면은 그게 상호작용이 되냐?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 안 되냐면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으로 감싸 있긴 감싸 있지만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의 정보는 줘야 됩니다. 무슨 정보를 이쪽에서 발생하는 어떤 정보를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이 누구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샘플 예지에서는 앱바에 전달하면 된다. 라는 걸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에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걸 이제 비헤이버라고 부르는데 예, 그래서 자신들에게 발생한 어떤 정보를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이 누구에게 전달해야 된다. 라는 걸 명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열을 줬네. 예, 문자열은 건 맞습니다만 단순 문자열이 아니라 클래스명이에요. 예, 클래스명. 그래서 여기다 마우스도 살짝 올려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클래스명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뷰페이저에 전달한 어떤 정보들이 이 클래스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누가?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이 자신들의 정보를 받아서 여기에 전달하면 된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연결을 해줘야 상호작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뷰페이저에 대해서 정의했고요. 뭐 이왕하는 김에 예, 워낙 또 많이 사용되는 FAB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죠. 예, ID 값 주고요. 예, 그리고 FAB를 위한 몇몇 개 설정을 좀 해보죠. 예, FAB가 아무래도 버튼이잖아요. 예, 그럼 버튼에 나와야 될 문자열과 예, 그 다음에 버튼의 아이콘 예, 이걸 지정한 게 되겠고요.
자, 버튼이 어디에 나올 거냐라는 거를 지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앵커, 즉 뷰 페이저를 지정했습니다. 뷰 페이저에 나오면 된다. 그럼 뷰 페이저 어느 부분에 예, 바텀 라이트 그리고 이제 마진 값을 줬으니까 바텀 라이트의 마진 값 10시 예, 좀 떨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코디네이터 레이아웃까지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드로어 레이아웃 밑부분에 코디네이터 레이아웃 첫 번째 태그 부분이죠. 원래 화면에 나오는 부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태그 부분은 안 나오다 끌려 나오는 부분. 예, 그런데 이 안 나오다 끌려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구현하든 그거는 개발자 마음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화면이 있다는 거죠. 그 정형화되어 있는 화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게 내비게이션 뷰가 되죠. 예, 그래서 앞에 뭔가 살짝 나오고 목록 화면이 나오게끔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도 내비게이션 뷰를 써보죠. 예, 아이디 값 다룰게요. 자, 내비게이션 뷰 윗부분은 우리가 카피했던 이 레이아웃 XML 파일로 잡아주고 밑에 목록 부분은 우리가 카피했던 메뉴대로 잡아달라. 우리는 이런 정보만 주면 알아서 UI를 잡아준다. 예, 그래서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이 드로어 레이아웃에 끌려 나오는 화면을 잡기에는 내비게이션 뷰가 가장 편합니다. 자, 레이아웃 XML 파일은 이 정도로 좀 작성을 했고요. 자, 이제 메인 액티비티 쪽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부분은 11장에서 들어갔던 부분이니까 이 카피되어 있는 코드에 이미 있고요. 예,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다 살짝만 좀 추가해서 예, 작성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onCreate 부분에다가 추가하죠. 예, 그래서 원래 액티비티 윈도우의 액션바 내용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툴바에 적용되게끔. 예, 그리고 토글 버튼 준비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토글 버튼을 위한 코드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뷰 페이지가 나오다 보니까 뷰 페이지를 위한 준비. 예, 뷰 페이저에 어댑터 적용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탭 레이아웃 쪽. 예, 탭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XML 파일을 통해서 준비는 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탭 버튼이 좀 위치가 돼야 되죠. 그럼 탭 버튼의 문자열 뭐 이런 것들도 좀 지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정도로 탭 버튼을 준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실수를 두 군데를 좀 했네요. 레이아웃 XML 파일을 좀 잡을 때 끌려 나오는 내비게이션 뷰의 세로 방향을 랩 컨텐츠로 줬더니 이제 원하는 사이즈로 좀 안 나옵니다. 저희들은 세로 방향으로 좀 전체 사이즈를 차지하게끔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걸 매치 페런츠로 지정을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코드 영역에 예, 탭 버튼을 만드는 부분, 예, 여기에 적용해라 라고 하는 함수를 예, 생략을 했었네요. 그래서 어태치까지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자,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밑부분이 리사이클러 뷰에 의한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플로팅 액션 버튼이 출력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이 앱바 레이아웃에 의한 이제 화면이죠. 그래서 앱바 레이아웃 전체 앱바 레이아웃에 툴바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미지 뷰도 뿌렸고요. 그 다음에 탭 레이아웃까지 포함을 시킨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유저가 리사이클러 뷰로 스크롤했을 때 앱바 레이아웃이 같이 접히죠. 이런 식으로 접혔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 줄 정도 툴바만 남는 이런 상태고요. 반대로 스크롤하면은 예, 거꾸로 나타나죠. 자, 토글 버튼 눌렀을 때 드로어 레이아웃에 의한 화면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화면은 내비게이션 뷰로 잡은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